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젊을 때는 오래 사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먼저였고,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무엇을 마시는지, 낮 동안 얼마나 몸을 움직이는지, 누군가와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며 웃는지, 그리고 밤에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혈관을 젊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서서히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100세를 넘겨도 또렷하게 걷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체질을 타고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을 오래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까지 또렷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장수 체질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요소입니다.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몸을 관리해도 건강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다리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사람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삶.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오늘 밤 조명을 낮추는 습관, 엘리베이터에서 건네는 한마디 인사.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수 체질 1위, 사람과의 연결감.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루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떤 영양제를 챙겨야 하는지. 하지만 놀랍게도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운동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몸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고립감이 길어지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과라도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로 끝내지 않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한마디 더 건네는 것. 마트 계산대에서 눈을 마주치며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라도 전하는 것. 이 작은 교감이 우리 몸속에서 안정과 신뢰를 담당하는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심장은 부드럽게 뛰고 혈관은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연결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것도 못하지? 예전 같지 않네. 이 말이 반복될수록 몸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오늘도 수고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는 그 어떤 보약보다 깊게 작용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도 인정하고 후회도 받아들이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 태도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쳐 몸의 긴장을 풀고 면역을 지키고 노화를 늦춥니다. 장수 체질 1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감,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한마디 더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수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두 번째 장수 체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 2위, 뇌를 씻어내는 깊은 잠. 여러분은 요즘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들던 시절이 이제는 조금은 그리워집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새벽 2, 3시에 눈이 떠 한참을 뒤척이다 다시 잠드는 날이 늘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과 뇌에서는 놀라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 속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들어와 하루의 먼지를 말끔히 쓸어내듯 뇌 속의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판단력은 둔해지며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우리는 종종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잠을 잘 자야 오래 또렷하게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의 길이가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7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낮 동안 심한 졸림이 없다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잠들고 처음 1시간 반, 그 깊은 구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녁의 빛을 낮추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밤을 보냅니다. 강한 흰빛은 뇌를 깨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천장에 밝은 불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으로 바꿔보십시오. 빛이 부드러워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합니다. 마치 해가 지면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듯 우리 몸도 휴식을 향해 움직입니다. 둘째,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불 속에서 낮에 했던 말이 떠오르거나 내일 병원 갈 일정이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걱정은 머릿속에 두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외부에 맡긴 일로 인식합니다. 이건 내일 처리하자.
이 한 문장이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밤은 애써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애쓴 자신을 조용히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여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깊은 잠이 쌓일수록 기억은 또렷해지고 감정은 안정되며 몸의 염증은 줄어듭니다. 장수체질 두 번째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오늘 밤 조명을 한 단계 낮춰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자.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긴 시간을 또렷하게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하루 전체를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 3위, 하루를 깨우는 따뜻한 물 한 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하시지는 않습니까? 밤새 도착한 메시지, 뉴스 속 불안한 이야기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장수인들의 아침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첫 행동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잠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과 땀을 통해 대략 컵 한 잔 분량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기 쉽고 혈관은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속을 놀라게 하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체온과 가까운 따뜻한 물입니다. 물이 식도를 지나 위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그 느낌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마치 굳어있던 기계에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 몸속 장기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율신경은 안정됩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혈액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한 잔의 물은 위장약보다 강력하고 보약보다 꾸준한 힘을 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시는 속도입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말고 숨을 고르며 두세 번 나누어 마셔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 마시며 짧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 짧은 생각이 뇌의 안정회로를 자극합니다. 하루를 방어적으로 시작하는 대신 평온하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아침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건강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세월이 달라집니다. 장수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작은 행동,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 온기, 천천히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 이 조용한 반복이 몸을 바꾸고, 혈관을 바꾸고, 노화를 늦춥니다. 장수 체질 세 번째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침의 의식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휴대전화보다 먼저 물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긴 시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걷기의 진짜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 4위, 만보보다 중요한 걷기의 방법. 여러분은 하루에 몇 보를 걸으십니까? 혹시 만보를 채우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휴대전화 화면 속 숫자를 보며 아직 6,000보밖에 안 됐네.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걷기는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하루 4,000보에서 7,000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만보를 채우기 위해 이미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이면 무릎과 허리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증가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걷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5cm만 넓혀 보십시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을 굴리듯 밀어내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허벅지 뒤쪽과 둔근 같은 큰 근육이 자극됩니다. 큰 근육이 살아있으면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며 자신감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며 걸으십시오. 바닥만 보고 걷는 것과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며 걷는 것은 몸과 뇌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절의 냄새를 느끼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발견하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기능을 지키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시간,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는 몇 분. 그 시간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혹시 걷다가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 점점 걷는 것이 두려워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수록 속도를 줄이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과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걷기를 경쟁처럼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몸 상태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입니다. 하루 30분, 아니 2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혀 자신의 속도로 걸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지키고 관절을 보호하며 뇌를 깨웁니다. 장수 체질 네 번째는 만보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숫자 대신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아끼는 방식으로 걷는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장 건강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체질 5위, 장을 젊게 만드는 식사 습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떤 날은 나토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등푸른 생선이 최고라고 합니다. 유산균, 오메가3, 각종 보충제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비워내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이 깨끗해야 영양이 흡수됩니다. 장이 굳어있고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변비가 생기기 쉽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피로감이 쌓입니다. 장이 무거우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 5번째는 장을 젊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입니다.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미끄럽고 끈적한 식재료입니다. 미역, 다시마, 귀리 같은 음식은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장벽에 붙은 찌꺼기를 감싸 부드럽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의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자주 오릅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조합입니다. 김치만, 요구르트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균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다양한 균이 들어올수록 장내 환경은 더 풍성해집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장 속에도 여러 꽃을 심어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굽는 일이 번거로워 간단히 밥과 반찬 몇 가지로 끼니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벽은 얇아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고등어 반 토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꾸준한 기본 식사.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이 밝아지며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장수 체질 5번째는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힘을 키우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미역 한 접시를 더하고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단백질을 조금 보충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며칠 뒤 속을 가볍게 만들고 몇 달 뒤 몸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5가지 장수 체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정리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사는 삶.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특별한 건 없네. 맞습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쳤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감, 깊은 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걷기,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사.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근육은 단단해지고 뇌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다리로 걷고 내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고 사람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내일의 몸이 10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늦은 변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조금만 돌봐주면 조금씩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조명을 한 단계 낮춰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한마디 더 건네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텨냈다.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세포에 스며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꼭 지켜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를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예순 이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게 더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긴 시간에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